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증가세가 과도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며 전세대출 관리 방안은 추가 가계대출 관리 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LH의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중 해당 지역 거주자는 69.7%, 서울 지역 거주자는 15%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당첨자 1,945명 중 서울 시민은 8명인 0.4%에 그쳤습니다. 사전청약 제도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서울의 주거기능 분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중과를 시행한 뒤 2달 연속 전국의 주택 매매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신고가가 속출하는 이례적 현상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일 건설산업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이후 오히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급격한 정책 변화가 오히려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동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요. 금융당국이 이제는 전세대출의 고비마저도 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또다시 대출 규제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의 변화는 어떨지 잠시 후 부동산 이슈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시청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가능한데요. 우선 02-3153-2663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지금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부동산 이슈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과 함께 채워보는 부동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궁금하실 텐데 바로 열어볼까요? 네, 부동산 이슈 오늘의 키워드 전세대출 너까지 왜 이래? 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실수요자분들의 걱정과 좀 불안함이 좀 묻어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치솟은 집값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쌀쌀해지는 가을에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금 마련을 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자, 지금 전세 대출도 투자의 목적으로 이미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일까요? 저는 참 이유가 궁금한데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전세 대출마저도 정부가 규제를 하려는 이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게 전세 대출이 예를 들어서 이 나온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상화폐라던가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자금 자체를 최대로 풀로 이제 받아서 그 부분을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원천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일단은 대출 자체가 지금 다주택자라던가 3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사람은 대출 자체가 이제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을 한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이제 옥죄게 된다면 그게 실제로는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전세입자들한테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틀에서 부동산 영향을 놓고 봤을 때는
부동산 자체 매매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실수요자들, 전세입자들의 그 전세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약간 좀 혼란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정부 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조율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추진하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전세 대출 제도를 활용을 해서 투자의 목적으로 좀 흘러가는 자금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래도 지금까지 전세 대출은 정말로 그 집이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나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 분들께는 정말 대출 규제의 성역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규제를 하더라도 강도가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도 실제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전세 대출까지 막히게 되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실수요자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좀 약간 실수요자는 좀 이제 보호를 하면서 이제 좀 자금 뭐 조달 계획서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될 걸로 보여지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잘 조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갑작스러운 그런 큰 변화가 예상되진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방향들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꾸려가야 될지도 고민이 되실 거고 또 이제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과연 이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변화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 어떤 지역에 선점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까지도 전반적인 모든 부동산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잠시 전세 시장에는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민국 본부장님과 부동산 이슈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상승론, 하락론이 엇갈리면서 부동산 관련된 고민 깊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함께하는 부동산 왓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3번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도 역시 가능합니다. 지금 휴대폰으로요. 서울경제TV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도 내가 가진 부동산 궁금증들 풀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상담이나 방송 시청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따로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좀 세미나를 여신다고 하셔서 자 본부장님 무료 상담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요 어떤 도움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미나를 이제 하고 싶은데 아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가 되지 않아서 완화가 되면 이제 추후에 이제 많은 분들 모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1대1로 이제 프라이빗하게 개인 상담을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안내를 도와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에 관련 아무래도 투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선택할 때 이제 가장 머리가 아픈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그리고 최근 화두 그리고 앞으로의 이슈까지도 미리 예상해서 선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말씀드릴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1대1로 만나서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까지 얼른 연락 주셔서 해결해 보시고요. 자, 그럼 윤민국 본부장님의 1대1 무료 상담 내용 자세한 일정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다들 부동산 고민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윤미국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 시간 부동산 왓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부동산 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2663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도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고 실시간 전화 이미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이에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용두동 그 가우디 캐슬 한 2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네. 안 하고 그냥 매매를 하면 몇 프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지금 이 용두동 쪽에 있는 가우디 캐슬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피스텔인 거죠? 네, 주거용 예. 오피스텔. 지금 거기 살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신 거네요. 지금은 전세 주고 저는 아직 들어가 살진 않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전세를 주고 계신데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년 보유하셨다고요? 지금 한 분양받은 지 2년. 신축이죠? 네? 신축, 그러니까 새로운 오피스텔을 매수하신 네, 거죠? 신축 분양받은 거요. 네. 지금 혹시 처음에 분양했을 때랑 다르게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르던가요? 아니면 변함이 없던가요? 네, 그래도 지금 꽤 올라가지고 네. 팔고 싶은데 네. 지금이 그 차익의 몇 프로 나오는 거죠? 이제 내용에 따라 다 차이는 있어요. 대부분 절반 가까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거주를 네. 하지 않으면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고 또 2년을 보유하지 않아 버리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몇 평 가지고 계신 거예요? 15평요. 15평? 투룸이에요? 네네. 네. 제가 칭찬도 좀 드리면서 아쉬운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저는 세금 여부를 떠나서 매도를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좀 옳습니다. 왜냐? 여기가 위치가 제기동역 앞쪽에 있는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우수한 곳인데 이 제기동역 자체의 그 실제 수요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1인 가구, 1, 2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위치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는 건 이제 가격 상승 이제 보신 이유는 이제 신축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투룸 이상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축 그리고 이제 클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부분을 준비한 거는 제가 이제 칭찬을 드리고 잘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 가우디 캐슬이 큰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100세대가 좀 안 되는 오피스텔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세대가 넘어가야지만 이제 상승폭이 좀 크면서 그걸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쉬운 부분,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올랐다고 보시는데 아마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전반적인 그 상승에 맞춰서 좀 올라간 케이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피스텔의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보기는 쉽지는 않은 곳이에요. 일단은 동북선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롭게 생겨서 그건 호재가 분명하긴 하고 바로 길 건너편 라인에 용도 6구역이라고요.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영향을 크게 받으려면은 말 그대로 아파트라던가 다른 이런 세부적인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축이라서 서울은 새 것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또 투룸 이상이 그래도 소형 평형 아파트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승폭이 좀 있었던 거예요. 다만 세대수가 크지는 않고 동북선에 호재가 있긴 하지만 교통호재 외에 오피스텔은 확실히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랜드마크 무언가가 새롭게 생겼을 때 가격 상승폭이 좀 많이 클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조금 상승 여력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년 좀 넘게 보유하셨다고 하니까요. 최소한 2년은 채우시고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잡으시거나요. 실거주를 또 2년 동안 하면서까지 뭐 세금 절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 돈으로 그 자금으로 그 2년이란 더 또 실거주를 할 바에는 그 기간 동안 더 상승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자금 활용하고 자금을 늘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한 2년까지만 채우시고 더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또 혹시 연락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곧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저 구리시 갈매동에 더샵 나인힐스 거주하고 있고요. 네. 지금 2년 넘었는데 여기 향후 전망 좀 궁금해서요. 지금 구리시 갈매동 더샵 나인힐스 지금 살고 네. 계시다고 하셨죠? 네네네.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2년 넘었어요. 2년 넘으셨고 이제 네. 좀 어떻게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쪽에 더샵 나인힐스인데 자,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걸로 보이시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지금 전달을 받았는데 네네. 자, 여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계속 오랫동안 좀 실거주를 계속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계획은 없는데요. 네. 그냥 아직 생각 중이에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요거를 그냥 매도를 해서 네. 이거를 팔고 저희가 그냥 서울 쪽에 좀 갭 투자를 해서 갈지 네. 그리고 다른 데 살 곳은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요? 뭐 처갓집이나 이런 쪽에 잠깐 살 수 있어서 네. 차라리 요거 매도한 금액으로 이거를 좀 서울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 서울 쪽에 하여튼 아파트를 하나 갖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지금. 맞아요. 시청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왕이면 서울에 한 채 정도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을 텐데 네. 자, 여기요. 저는 일단 갈아타기가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이 해당 아파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상승할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씩 잡아드릴 건데요. 네네. 현재로는 이제 갈매역하고 거리는 좀 있죠. 네네.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위에 이제 벌레역이 이제 GTX를 포함해서 이제 8호선 연장 이제 새롭게 다 역들이 생기면서 그 영향을 일부분 소폭이지만 일부분 받게 되는데 여기는 이 갈매동 자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의 화두가 바로 옆에 이제 태능 CC 선수촌 쪽이에요. 네. 거기가 이제 새롭게 공급을 앞두고 계획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 해당 주민들이 안 그래도 교통이 불편한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몰리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게다가 자연 환경까지도 좀 많이 지금은 좀 괜찮은데 계속 새로운 아파트나 이제 부동산들이 생기면 이게 집값에 영향을 받지 않냐 이런 불안함을 좀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갈매역에 GTX가 정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네. 이 갈매역 바로 위쪽이 이제 태능 CC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갈매동 자체가 또 이제 역세권 공공주택으로 잡아놔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입주 물량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 비해서 교통이 많이 열악하고 많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능 CC라든가 이런 개발이 갈매역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줄 수 있어요. 왜냐? 여기에 이제 새롭게 물량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교통이 새롭게 더 추가가 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또 이제 위치를 보면은 또 이제 8호선까지는 아니더라도 6호선이라든가 이렇게 신내역에서 끝난 부분이 갈매역으로도 연장될 가능성까지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심점이 또 갈매역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위에 별내 그리고 왼편에 태능.
그리고 이 수요들이 갈수록 물량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교통편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갈매역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갈아타기를 추천을 드리는 건데 좀 더 오래 보유하시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 있어서 잠재 가치는 있는 곳인데 현재 기준으로는요. 이왕이면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서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고요. 자금을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오르긴 했을 건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제 매매가나 이런 게 크지는 않은 편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달받기로는 사실 곳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금액의 한도 내에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 게 지금 기준으로는 갈아타시는 걸 추천 주셨고 또 올해 좀 길게 봤을 때는 또 호재들도 많다고 하니까 좀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이었고요. 자, 곧바로 세 번째 실시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부동산 네. 놀이논인데요. 예. 네, 저희가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좀 고민이 되실까요? 동작구 노량진 이동 지금 234-7번지 예. 그 세봉빌라 항후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1구역인데 재개발. 시청자님 그 동작구 노량진에 빌라를 지금 보유를 하고 예. 뭐 지금 살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뭐 전세를 주고 계신 걸까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고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30년이요. 30년이요? 진짜 오래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대로 살아도 될지 팔아야 될지, 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네요. 예. 여기 이 노량진 저는 이제 30년씩이나 되셨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세세히 잘 아실 텐데 마음고생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좀 많이 했죠. 네, 왜냐면 한참 됐으니까, 진행이 그러기. 되다가 딜레이 되고 안 될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다시 또 추진이 잘 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관리 처분 받았죠? 아니. 관리 처분이 아니고. 건축 심의 네, 건축 이제 심의를 받았죠? 예. 자,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오늘이 2021년인데 대략 한 6년 정도 이게 계획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략 한 5, 6년 뒤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량진 1구역이요. 지금 노량진이 이제 구역이 여러 개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이쪽 라인이. 왜냐? 노량진역에도 가깝고 이제 한강변에 이제 속해 있기도 하고. 대신 항상 재개발을 볼 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 개 그 지역 안에서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는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입지가 상당히 안 좋은 곳들이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지가 좋을수록 실제로 진행하는 게 속도가 좀 많이 또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이익관계에 의해서 조금 진행 속도가 느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구역은요. 30년 보유하고 있으셔가지고 이제 좀 가격도 오르고 이제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좀 매도하고 딴 데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한 보유를 할 수 있으면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당 1구역뿐만이 아니고 이제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전부 다 지금 대부분 일부는 관리 처분까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장승배기 역 쪽 부근 쪽에 있는 곳들은 좀 속도가 빨랐을 거고요. 지금도 좀 빠른 편이고 노량진역에 가까운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되는 1구역을 포함한 구역들은 조금 속도는 느리겠지만 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바뀌면요. 새로운 미니 신도시급 뉴타운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을 놓고 봤을 때요. 한남 뉴타운, 성수 뉴타운,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이 네 개의 이제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앞으로 서울 전체에서 가장 좋아질 곳이라고들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 가장 좋아진 곳 안에서도 좋은 구역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30년 보유하셨으니까 몇 년 더 보유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도 높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생기게 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요. 행복하게 아마 주변에 매도하라고 부동산에서 뭐 웃돈 얹어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보다 가치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네, 예를 그래서 들어서 뭐 네,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누가 좀 가격을 좀 후하게 준다 그래서 네, 이제 한번. 예, 그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바뀌는 건 이제 좀 더 빨라질 건지 조금 더 늦어질 건지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가 생기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나중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가격 오르고 이러면 또 마음고생 또 하거나 또 그런 경우들 많이 봤기 때문에요. 여기는 좀 눈에 보이는 곳이고 재개발 중에서도 안전한 축에 속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보유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30년이나 기다리셨는데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이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전화 상담까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윤민국 본부장님과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어서 바로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도 도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바로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 자, 문자 보내실 때는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시거나 투자를 내가 원하는 지역의 매물명, 지번, 면적이나 투자 금액 등등 내가 궁금한 걸 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왓슈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도 풀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수원 정자동 동신 1차 거주 중에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추후 재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도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지금 인덕원 동탄선 그리고 이제 막 그 수원 1호선 이런 교통 호재들이 있긴 한데 해당 아파트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재건축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데요. 재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업성이 좋은 축에 속하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마 이제 시간 이제 연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움직임이 있을 텐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단점도 좀 있고요.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쉽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면 재개발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억 5천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자양동의 한강변 재개발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재개발 추진 중이라 현금 청산이 걱정이 되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찬성 의견이고요.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상담 신청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지역이기도 해요. 왜냐?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실제로 동의서를 이제 걷는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9월 말이 이제 공모일이 권리산정의 기준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서두르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마찬가지로 또 현금 청산되면 혹시 어떡해요라고 하는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추진하고 있는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없는 부동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왕이면 원룸보다는 그쪽 자체는 강남 접근성이 바로 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투룸 이상으로 눈여겨 보시되 현금 청산에 이제 과는 걱정 없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 걱정 없는 문제 없는 부동산이라 한다면 그 구역 추진하고 있는 구역 안에 9월 말 최대한 빨리 추석 이전에는 아마 선점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잘 꼼꼼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언제쯤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매도할지 보유할지 고민입니다. 자, 저는 보유를 추천을 드리고요. 미주 아파트는 이제 안전진단은 통과가 됐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시작 단계 중에 이제 어려운 큰 하나를 산을 넘은 건데 아직까지도 생기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건축을 봤을 때는 입지적인 요소, 사업성 그리고 주변 환경들까지 다 저는 고려를 하는데
삼박자가 다 우수한 아파트예요. 그리고 청량리 자체가 이제 GTX를 포함해서 이제 새롭게 또 교통편과 함께 역 주변에 새롭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대단지의 가장 입지 좋은 곳이 미주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굉장히 허름하고 낡았지만 가격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더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재건축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뭐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위 13구역이 재개발 추진 중이라고 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 듯한데 투자금이 많지 않아 고민입니다. 투자해도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저도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일단은 보류,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이에요. 왜냐? 13구역이 예전에 한번 해제됐다가 다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해제됐을 때까지는 좀 노후도라든가 좀 상황이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좀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이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말하는 걸 떠나서 이제 위험성까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 투자금이 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1억대, 2억 이내로도 아마 준비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있을 거라서 아마 눈여겨보신 것 같은데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곳에 지금 상황을 놓고 얘기가 안 나오지만 나올 수 있는 곳들을 선점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3구역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좀 진행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좀 준비를 좀 보류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중구 만리동 투룸 빌라를 투자금 2억 5천만 원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찬성 의견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어디인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알고 있겠는데 서울역에서 가까운 곳일 거예요. 만리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자금을 봤을 때는 이제 빌라 투룸 정도 빌라를 보신 것 같은데 서울역 자체가 이미 내년에 착공하기로 이제 코엑스형으로 이제 새롭게 일자리가 추가가 되면서 그 일대가 이제 뭐 GTX를 포함해서 여기 새롭게 더 추가가 많이 돼요. 그런 교통적인 부분과 일자리. 교통과 일자리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다 맞아떨어지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그 문자 질문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질문까지 접수해 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맞출 시간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도 또 와 있다고 해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부동산 올인원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전농동에 네. 빌라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를 2011년도에 그 매수를 했어요. 2011년도요? 예. 그럼 10년이 넘으신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할까 싶은데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년이 넘은 동대문구 전농동에 지금 빌라 가지고 계신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농동 빌라 혹시 번지수 알 수 있을까요? 네, 646-6번지. 646-6번지요? 네. 10년 넘게 보유하신 거? 네. 요거 좀 어렵네. 자, 여기 가격 그래도 좀 올랐죠? 네. 네, 근데 주변에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안 올라서 좀 아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옆에 그 부근에 지금 다 이제 청량리역을 기준으로는 싹 다 새롭게 지금 바뀌고 있고 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고 길 건너편에도 이제 12구역이라고 또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쪽, 아래쪽, 위쪽 전부 다 아파트가 있는데 새 것들도 좀 생겨났고 다 이제 환경이 되게 좋은데 여기는 좀 아쉽게 해당 위치한 빌라는 그 약간 좀 상가 시설이 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예. 저도 항상 긍정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제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자, 전농동이라는 게 지금 재개발로 굉장히 이슈예요. 네. 위쪽에 8구역, 9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바로 앞에 12구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싹 다 새롭게 지금 아파트로 일부는 바뀌었고, 지금 예전에 바뀌기 시작했고, 게다가 저는 이 부분을 일단 논외로 하고요. 네. 환경적인 부분, 입지적인 부분에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현재 청량리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청량리역 자체에 GTX가 생기잖아요. 자, GTX 원래 B만 생기기로 했는데 최근에 C도 생긴대요. 와, 네. 더블 GTX가 더블로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더블로 생기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이제 뭐 서울역, 그리고 이제 삼성역, 그리고 청량리역, 왕십리역 이렇게인데, 자, 여기에 안에서 지금 그만큼 서울에서도 이제 도심 하나의 이제 중심축, 교통의 중심축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을 건데, 중요한 부분은 전농도 자체가 구역이 다 지정이 돼서 이제 되거나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거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낮지만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을 건데, 제가 이 지역을 아는데 이 지역이 소위 말해서 노후도는 충족을 해요. 네. 자, 노후도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위치는 아닌데, 시청자분들도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시는 분도 꼭 아셔야 될 게, 노후도가 높으면 무조건 재개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용도 보셔야 되고, 현재의 입지 상황 그리고 변화, 주변의 환경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입지나 주변 환경 자체는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여기는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요. 네. 쉽게 풀어드리면 상가주택이 굉장히 많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 주변이 아파트인데 다른 이렇게 환경, 그러니까 이제 상가 관련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이 넓지가 않은데,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아마 교회라든가 이런 그 집단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재개발할 때 좀 많이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여기는 재개발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따로따로 이 안에서도 가로주택 정비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미니 재건축, 미니 재개발 이런 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고요. 교통 측면 자체에서 GTX BC뿐만이 아니고 강북 횡단선, 그리고 면목선, 여기 4개가 더 추가가 돼요. 기존에도 지금 여기 많이 다니는 상황에서 4개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이 자체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 자체로 일단 상승을 할 거니까 보유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좀 쉽지는 않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셔도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자산을 좀 많이 이렇게 상승폭을 많이 넓히고 싶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확실한 곳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보유하셔도 괜찮지만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진행 중인 곳들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재개발까지는 조금 어려워도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다른 호재들도 있다고 하니까 보유하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있으실까요? 저는 소사구 네. 그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정확한 거기서 한 지명이 20년 을 어떻게 될까요? 여기요? 소사구 안곡로 차예요. 예. 계안동 3차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아파트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매수하신 지가 지금 그러면. 저희는 한 22년 됐고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한 20년 넘게 전에 매수했고 아파트 자체도 오래됐는데, 그럼 저희 네. 계안동 아파트 괜찮은지 전망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삼익 아파트가 삼익 3차가 있고 세라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3차거든요. 3차? 네. 30년 이제 막 넘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 정도 됐어요. 아직 재건축 얘기는 없죠. 그런 얘기가 조금 원래부터 약간 30년이 되면 얘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임은 지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움직임은 없는데 약간 그런 부흥이 좀 일어나려고 해요. 네, 맞아요. 네. 여기가 저는 일단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매도도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가격은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왜냐? 바로 아래 삼익세라믹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번에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얘기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된 게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게 선정이 되면은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자체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도 재건축을 그러니까 새롭게 주변이 바뀌거나 추진을 하고 있으면 주변도 이제 같이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그래요? 있는데 여기는 좀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왜냐? 이 삼익 아파트가 재건축하려면 이제 저는 이제 주변 환경도 그렇지만 사업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사업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되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왜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아마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그럼 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년? 10년은 봐야 돼요, 최소. 최소 10년은 그래요?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보유를 하셔도 여기가 이제 연한이 계속 지날수록 아셔야 될 게 아파트 재건축을 보실 때 30년이 지난 경우는 1년씩 더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올라요. 왜냐? 낙후가 돼서 더 심해져서 더 원래 안 좋아지는 게 원래 당연한 건데 새롭게 더 빨리 바뀌겠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유하셔도 이제 가격 상승은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네. 투자 관점에서는 여기는 상승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역 자체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걸리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그게 또 추진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거주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예. 실거주하고 있으면은 뭐 계속 근처에 살고 계시겠다고 하시면은 보유하셔도 일단 문제는 없는데 투자적인 관점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여기보다는 좀 더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니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잘 한번 알아보시고 또 세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매도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인 의견 주셨는데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이렇게 실시간 전화 상담까지 도움드렸습니다. 지금 아쉽게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이나 저도 꼼꼼한 상담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순서는요, 투 머니 인포메이션, 즉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어떤 걸지 바로 만나볼까요? 자, 시청자님,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한 게 가장 많이 물어본, 최근에 한 1, 2주 동안 가장 많이 물어본 지역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한강변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재개발 얘기도 있고, 한강변 자체가 이제 프리미엄, 그러니까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 세계적으로 랜드마크 강이 있습니다. 거기 강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 개발을 하고 있고 가장 중심축에 놓여져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부자들은 이제 조망권, 특히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희소성,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높다라는 건 투자적인 관점,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 한강변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이제 일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어디가 더 좋아질 건지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세느강이랑 템즈강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강들이죠. 이 강들이 우리나라 한강과 비교를 했을 때 강폭이 대부분 300m를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200m 내외 정도가 대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강은
그 약 3배 이상 되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냥 이제 아파트가 좀 들어선 거 외에는 아직도 환경 자체가 이게 개선이 되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원을 이용하죠. 한강공원.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바뀌는 게 지금 없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유명한 하천들이 우리나라 4대 하천, 그냥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원래 전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전 서울시장일 때 이제 한강 르네상스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꾸려는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계획이 있는데 유념하게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에서 국제적 또는 국가적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세 지역이 있는데 이 세 지역이 다른 여타의 지역보다는 좀 더 개발의 크기나 내용을 더 크고 알차게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여의도 용산이나 반포 한남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여기 잠실 자양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곳을 눈여겨보시면 되시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뚝섬유원지에서 이제 잠실 운동장에서 뚝섬유원지까지 곤돌라도 원래 계획에는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도 잠실종합운동장이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서 이게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뚝섬유원지까지 와서 이제 그린웨이라고 산책로를 한강변으로 이제 있겠다는 개발 계획도 있어요. 시간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문화적인 부분, 관광적인 부분에 좀 할애를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여기 안에서 한강변 재개발 좋은데 너무 내용이 많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추진 중이고 얘기가 나와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안에서 소액 투자, 내 금액, 현재 시세가 있다 그러면 시세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최대한 투자금을 낮춰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저렴한 걸 찾는 게 아니고요. 문제 없는 걸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실하고 안전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부동산을 준비한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국가 재개발 정책 방향에 꼭 유념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예전에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재개발이 좀 실제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면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에 최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가. 민간재개발을 다들 원하기 때문에 공공이 참여를 해서 속도도 빠르게 하고 추진을 좀 더 빨리 하겠다.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희소성, 특수성, 한강변이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있을 거고요. 노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동의율, 이거는 실제로 그 지역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역세권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 접근성 여부에 따라서 그 입지가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고 꾸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이 충족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진 중인 곳 여기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구축, 신축 이런 게 있는데 구축이 좋다, 신축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입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 한강변 재개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신축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라는 건 곧 상승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강변 재개발을 보시는 분들은 신축을 보되 투자금은 최대한 낮추면서 현금 청산에는 문제 없는, 걱정 없는 부동산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이 재개발이라던가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에서 리스크가 덜한 재개발 투자처 주목하자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민국의 TMI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계속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3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